천등산 봉정사. 천등산은 청량산에 비해 웅장한 기암절경은 없지만 소나무와 잡목들이 울창하고 산세가 온화하며 수려하다. 주차장을 지나 산길을 접어들면 우거진 숲속의 맑은 산새들의 우짖는 소리가 산사를 찾아오는 우리 일행을 즐겁게 해주었다. 주차장에서 가파른 언덕, 솔밭길을 두세 굽이 지나가면 왼쪽 계곡 안쪽으로 퇴계이왕 선생이 봉정사에 머무르면서 공부한 곳을 기념하여 지은 창암정사와 명옥대라는 정자가 나타난다. 이 정자는 퇴계 선생이 창암정사에서 공부하면서 자주 나가 쉬었다는 낙수대 정자가 있었는데, 바위치는 계곡물 소리가 옥을 굴리는 듯 아름다운 물소리를 듣는 곳이라 하여 낙수대를 명옥대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여기서 다시 한 굽이 넘어가면 안쪽 주차장과 함께 새로 세운 일주문이 봉정사에 닿았음을 알려준다. 천등산 기슭에 자리 잡은 봉정사는 화엄의 종조의상대사가 세운 절로 다음과 같은 창건설화가 있다. 당나라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의상스님이 영주에 있는 부석사에 있을 때 종이로 봉황을 만들어 도력으로 날려보냈는데, 이 봉황이 이곳 천등산 지금의 봉정사에 내려앉아 이곳에 절을 짓고 봉정사라고 이름지었다고 한다. 봉정사는 창건 이후에 확실한 연역은 알 수 없으나 참선도량으로 이름났을 때에는 9개의 암자를 거느렸던 태사찰이었는데, 한국전쟁 중의 전하로 사찰은 물론 사찰에 보관되었던 중요한 경전과 봉정사의 역사까지도 한 점 남김없이 소실되었다. 고구려식의 봉정사 극락전. 봉정사가 우리나라 사찰 가운데 명성을 높이는 것은 현존하는 목조 건물 중에 가장 오래된 극락전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절에는 고려 때 지은 극락전과 더불어 조선 초기 건물인 대웅전과 조선 후기 건축물인 고금당과 화엄강당이 있어서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계보를 고스란히 간직해왔기 때문에 건축박물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주문을 지나 봉정사를 향해 나무숲길을 걸어가면 돌계단에 이른다. 거기서 조금 더 오르면 봉정사의 강당인 덕휘루가 나온다. 덕휘루 문을 지나면 석축이 나타나고 대웅전을 중앙에 두고 요사체와 화엄강당이 눈 안에 들어온다. 그 좌측으로 같은 위치, 같은 높이의 극락전이 고금당과 함께 있다. 봉정사 극락전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건물 중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알려져 있는데, 1972년 9월 봉정사 극락전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기둥에 가로 얹은 중도리에 홈을 파고 기록이 들어있는 곳이라는 기문장처를 열어보면서 극락전의 상량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상량문이 밝혀지므로 그때까지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알려졌던 부석사의 무량수전은 봉정사의 극락전보다 13년이나 늦은 1376년에 지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봉정사의 극락전은 1363년에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봉정사의 정연한 가람배치. 봉정사에는 극락전 말고도 국가지정 문화재로 대웅전, 화엄강당, 고금당이 있는데, 문화적 가치와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건물을 유기적으로 포치한 가람배치의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다. 봉정사는 큰 절은 아니지만 정연한 가람배치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단정하고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산사가 되었다. 봉정사는 불국사처럼 대웅전과 극락전이라는 두 개의 주전을 갖고 있고, 각각의 정각이 독자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서 이 두 공간의 병렬적 배치가 봉정사의 다양성과 활기를 부여한다. 봉정사의 진입로는 만세루인 덕휘루 아래로 난 돌계단으로 되어 있다. 정성을 다해 가지런하게 쌓았으면서도 천연의 멋을 다치지 않게 쌓은 돌계단을 밟고 만세루를 향하면 넓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슴으로 절을 찾는 중생들을 품어 안을 듯 포근해 보인다. 아래층 가운데 칸에 출입문을 두었으며, 위층은 네모난 우물정자 모양의 우물마루 바닥에 평난간으로 둘러져 있다. 봉정사의 입구에 해당하는 누문으로 원래는 덕휘루로 불리었으나 언제 이름이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 숙종 6년에 건립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보수된 만세루는 17세기 후반에 건실하면서도 당당한 건축 수법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봉정사 대웅전 앞마당은 전형적인 산지중 정형으로 남북으로는 대웅전과 만세루,
동서로는 선방인 화엄강당과 승방인 무량예외가 포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앞마당에는 석탑이나 석등 같은 일체의 성물 장식물이 없고 반듯한 축대에 반듯한 돌계단이라는 정면성이 강조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바로 곁에 있는 극락전의 앞마당은 중정에 3층 석탑이 자리 잡고 극락전, 돌계단 양 옆으로는 화단이 있어서 정겨운 공간을 이루고 있으며 그 앞으로는 시원한 전망이 열려 있어서 대웅전 앞마당 같은 엄숙함과 위압감이 없어 보인다. 이 두 대비적인 공간의 병존이 우리로 하여금 봉정사의 가람배치에 경탄을 갖게 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산사의 대표적인 아름다움을 가졌다는 이미지를 풍겨주고 있는 것이다. 귀로의 버스 안에서 천등산 봉정사 답사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이 끝나는 순간이다. 우리 일행이 합천을 향하는 귀로의 버스에 탑승할 때는 6시를 막 지나가는 시각이었다. 앞으로 1시간쯤 후면 아름다운 청량산과 천등산에서 흘러내린 수계들이 합류하여 안동 하회마을을 휘감아 돌 때 서녁에 기우는 낙조를 받아 넓고도 푸른 풍산들판과 하회마을이 붉게 물들여 질 것이다. 이 아름다운 그 장관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하회마을을 비켜서 가야 했다. 그러나 이날 우리는 조선 중기 남명 조식과 함께 영남학파의 한 봉우리로서 민본을 우선으로 하는 도학정치를 이끌었던 퇴계 이황이 태어난 안동의 도산서원과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조선의 독립을 위해 저항한 이육사문학관을 둘러보며 민족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그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마음속에 다시 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도산서원에 이어 찾아본 청량산과 천등산은 사계절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그 마음들을 사로잡을 만큼 빼어나게 아름다웠다. 줄령을 3도에 뻗어내린 지리산은 그 정기로 조선 중기의 산림학자 남명 조식 선생을 탄생시켰듯이 저 수려한 청량산과 천등산도 경북 북부에 자리하고 그 정기로 안동의 퇴계 선생 같은 걸출한 위인을 탄생시켰을 것이다. 아울러 이들 명상과 고차를 이번 문학기행 코스로 답사한 것은 합천문인협회 회원들에게 우리 역사와 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큰 행운이었으나 일정에서 빠진 안동 화훼마을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서해 유성룡 선생의 영정을 모신 존덕사가 있는 병산서원도 언젠가는 안동을 다시 들릴 때 꼭 찾아가 보리라. 나의 아쉬운 마음은 차 안의 정겨운 분위기가 금방 달래어 주었다. 안동 시가지를 지나올 때는 야음이 도로 위에 깔리고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마을들에서는 전등불이 하나 둘씩 켜지고 있었다. 이 교수가 따라주는 화끈한 양주의 취기가 돌기 시작하고 차 안은 더욱 정겨운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술은 때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한순간에 20명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 차 안에는 아무도 타인이 없었다.